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로 제1연평해전 성전 24주년을 맞습니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을 침범하여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항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 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에서 그런 영웅들을 챙겨줘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대통령이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사는 대통령입니다.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을 잊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억을 해 주도록 한 것, 이게 관례가 되면은 이 좌편향된 국사 교과서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9년 6월 15일 이 사건은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직도 김대중 정부가 좌경화하기 전이고 김정일에게 굽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년 뒤가 바로 2000년 6월 15일입니다.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었는지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2000년 6월 15일에는 6.15 선언이란 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 28분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 한 척이 25mm 기관포로 우리 함선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함정이 넘어온 여러 척의 북한 경비정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해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한 7명 정도가 다치는데 그쳤는데, 북한은 의뢰정 한 척, 중형 경비정 한 척 합쳐서 2척이 침몰을 하고 다른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된 채 퇴각했다고 지금 이 나무 위키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방금 제가 이 작전을 지휘했던 해군 2함대 사령관 박정성 소장과 통화를 했더니 박 소장은 북한 함정이 3척이 침몰했다고 했습니다. 3척이 침몰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십 명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1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이 군사 통신을 감청한 결과는 155명이 죽었다. 155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감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정성 소장은 영웅이 되어야 할 텐데 북한군에 이긴 죄로 그 뒤에 사실은 승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소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5년 뒤에 군수사령관, 해군 군수사령관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
해군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가지고 대승을 거둔 데 대해서 떨떠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성 소장은 불이익을 받고 그 뒤에 국가적 행사로서 제1차 연평해전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 제2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그때 우리가 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참수리호, 병사 그리고 장교, 정장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길이고 이긴 것은 왜 길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제1차 연평해전을 국가적으로 성전기념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그 뒤에 여러 가지 파급 사건으로 번져졌습니다. 즉 연평해전에서 제1차 연평해전에서 진 김정일은 복수를 하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있다가 2002년 6월 29일 그날은 월드컵의 3, 4위 결정전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벌어지기 직전인 오전에 북한이 NLL을 넘어서 접근해 왔을 때 그때는 우리 해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때 교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김대중 정부가 정한 교전 절차가 아주 웃기는 겁니다. 김대중은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먼저 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서부 영화에서 두 사람이 결투를 하는데 결투하러 나가는 사람 보고 넌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먼저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북한 함정이 넘어왔을 때 경고 원래 제대로 하려면 경고 사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면은 그냥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침몰시켜야 되는데 넘어오는데 무장을 하고 넘어오는데 그리고 포신을 딱 겨누어가지고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정이 접근하면서 경고 방송해도 그냥 접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쏴야 되는데 바로 쏘지 않고 차단 기동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앞을 가로지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참수리호의 측면이 딱 노출되니까 북한에서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참수리호는 침몰되고 6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이 사실은 복수가 성공하도록 여러 가지로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우리 군은 북한이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 도발한다는 첩보를 알고 있었지만은 제대로 국군 그 통수 기능을 거쳐가지고 예하 부대에 전달되지 않고 해군 예하 부대에는 그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나중에 또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전사자 6명이 안치된 곳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배도 하지 않고 도쿄에서 있었던 월드컵 결승전 구경하러 간 사실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전통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 기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반드시 한마디 한마디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간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생일인데 그런 날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국가적 기념일에 대통령이
한마디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1연평해전 성전 24주년을 맞습니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 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